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이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여성이 거론됐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커질수록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과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내용, 이 대현TV 운영자이자 이 전 조선일보 기자이신 이 김대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현TV 김대현입니다. 네, 대표님, 저희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계속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아니 하루에 몇 가지가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수도 없이 의혹이 네. 쏟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여성이 거론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그녀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데 왜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지. 네, 우선 네. 이 36세 이모 전 행정관입니다. 네, 지난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과연 누가 추천을 했을까요? 네, 그리고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데 네. 이 윤 변호사의 배우자입니다. 네, 그리고 네. 옵티머스 지분을 9.8%나 보유하고 있죠. 네. 더군다나 옵티머스 자금 세탁의 이 메인 창구 역할을 했던 셉틸리언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비상임 이사를 지냈던 농어촌 공사가 있는데 이 농어촌 공사 내부에서 옵티머스에 3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 여성은 필시 이 옵티머스와는 어떤 식으로든지 아주 깊이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이모 행정관에 우리가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모 행정관의 나이, 그동안의 경력, 뭐 그냥 민주당 주변에서 대충 어떤 뭐 소소한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법률 어떤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거기에 잠깐 자기 이름을 걸치고 하는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건 전체를 핸들링하고 주도했던 그 메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 격까지인데, 하지만 이 사람의 명의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숨기고 대리인 역할로 여기를 내세웠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있는데 이 이모 전 행정관은 그 배우의 깃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이 이모 행정관을 그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네. 여야가 합의로 출석을 시키기로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네. 출석을 해도 아는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시선을 자꾸 이제 이모 행정관이라든가 거기 자꾸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면 둘수록 이 사건의 이 전체적인 뒷 배경, 이 배경을 규명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이 사람은 불러서 조사를 하되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깃털에 불과한 것으로 그 본질에 접근해가는 과정이 돼야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 헛다리를 짚는 겁니다. 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영재 옵티머스 대체투자라고 하는 이 계열사의 대표입니다. 지금은 잠적을 했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여기에 이제 펀드에서 상품을 팝니다. 상품을 팔아서 뭐 돈을 끌어모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죠. 근데 이 정영재라는 사람이 이 NH투자증권에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이 돼서 NH투자증권이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 약 한 5천억 원 가량을 상품을 팔았습니다. 네. 엄청난 양을 팔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가 은행에 접근할 때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네. 너희들 정말 돈 있어? 뭐 아니면 투자가 괜찮아?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금감원에서 허가받을 때 이러이러한 다른 제약은 없었어? 온갖 서류를 다 갖다 내고 검토를 해도 시원찮은데 이게 단 3일 만에 상품을 팔겠다는 결정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이 정영재라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로비 창구의 하나의 어떤 브릿지, 다리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또 있습니다. 이 옵티머스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셉틸리언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화성산업도 있고 네. 해덕 파워웨이라고 하는 별도의 또 회사가 있죠. 네. 자, 이런 회사들도 누군가 브릿지 역할을 해서 계속 M&A를 진행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어발처럼 곳곳에 가차명을 빌린 사람, 브릿지로서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회사들을 계속 M&A 하면서 이 M&A 정보라든가 아니면 과정을 절차를 누군가 봐준 사람,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정말로 이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배후의 적임자가 누군가 있겠죠. 거기다가 금감원이나 금융이나 아니면 정부 당국을 상대로 해서 이 사모펀드가 제대로 투자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돈을 다 탕진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이 금융감독기관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이 작업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세력들이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뭐 문어발처럼 뻗어 있는 건데, 네. 자, 이 사건이 왜 권력형 비리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최고 권력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거대한 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작이 분명히 있겠죠. 이 네네.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은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모펀드를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을 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른바 시드머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생 그 자산운용사는 사실은 증권사든 은행이든 함부로 가서 명함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네. 만나주지도 않죠. 아니 뭐 수백 개나 되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른바 듣보잡 자산운용사가 와서 네. 어느 날 우리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으니까 좀 팔아주십시오 한다고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덜컥 팔아주겠습니까? 나중에 아니죠. 이게 사고가 네. 나면 모든 거는 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지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졌던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자산운용이 뭐 이런저런 백도 연출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투자한 초기 자본금, 시드머니가 상당히 탄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지금 진행되니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쭉 진행되면서 검토를 해보면 초기에 자본을 넣고 아니면 초기에 시드머니를 제공했던 그 자금 투자자들, 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다 이미 다 상당 네. 부분 돈을 불려서 빠져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찰이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사모펀드가 의외로 말입니다. 그 검은 자금, 이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용이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들고 나고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 금융감독 당국에서 이 사모펀드 운영에 대한 각종 제재를 굉장히 낮춰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거대한 돈을, 그것도 이 일반에 노출시킬 수 없는 흔적이 남으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이 자금 운용사를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혹은 협력해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그 돈을 다 세탁해서 가져나갔을 가능성. 자, 근데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2020년을 사는 세상에 누가 돈 세탁을 하겠어? 누가 검은 돈을 그렇게 막대한 돈을 움직이겠어? 아니죠. 정치권 주변에 정말로 막강한 실세가 처리해야 되는 돈이 남아 있다면 그건 요즘은 시중은행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자금 운용사, 사모펀드를 파는 회사, 그리고 이제 이 사모펀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이를테면 투기성 펀드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그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서 다 손해를 본 겁니다. 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이 투자처, 그 투자처는 그러면 과연 외국인이 운영했을까? 아니면 검은 머리 외국인일까? 자,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단순히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큰 사건, 권력형 게이트로도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걱정과 근심을 실토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 여러분 그 애초에 투자했던 시드머니 제공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여기서 혹시라도 자금을 세탁한 것은 아닌지, 검은 자금을 네. 세탁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면 그때는 비로소 진짜 어떤 배우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를 다 정말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정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전체 돈은 뭐 천문학적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돌려주지 못하는 돈,
그 환매가 중단된 돈만 라임과 옵티머스가 2조 원이 넘습니다. 네. 이 막대한 자금이 증발했습니다. 그 증발한 데는 정말로 검은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고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 배우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시중에는 정권과 직간접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누군가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검은 손을 뻗은 것이 아닌가라고 네. 하는 이런 의혹마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수사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이것도 뭐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이 개입됐을 수 있다, 뭐 청와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 수사가 또 묻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사건이 계속 지지부진했고 수사가 지연돼 왔죠. 네. 그러면서 축소 혹은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죠. 근데 이제 수사라는 것은 초기 단계부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접근 방식에 따라서 증거를 사전에 검찰이 입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역으로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연루자들, 관계자들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폐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시작할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미명하에 조직을 마구 흔들어 놨는데 알고 봤더니 조직을 흔들면서 이 사건 특히 이 라임과 옵티머스라고 하는 펀드를 수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추미애 장관의 입김이 작용할 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남부지검에서 오랫동안 증권과 관련된 금융범죄를 수사했던 이 수사단, 이 하나의 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은 해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개혁이라는 거는 한 게 없는데 실제로 와서 나중에 지금 와서 뜯어보니까 금융범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수사단을 해체한 것,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서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지연시키거나 축소 무마시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죽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섰지 않습니까? 네, 똑바로 수사하라. 그래서 수사팀을 보강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5명의 검사를 추가했고 뭐 특수통을 넣고 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는 한 이 사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미 상당 부분이 이 사건 미적미적거리면서 상당 부분이 좀 그 관련 자료라든가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정치권에서 그 국회에서 네. 특검을 도입해서 이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이제 특검을 하면 그러면 이 사건의 본질 뭐 정말로 검은 어떤 막강한 배우 이걸 규명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미 검찰이 사전에 이 확보했어야 되는 증인과 증거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흩어져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도 본질을 건드리기 어려울 텐데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정권 교체 후에라도 이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는 근거들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만들어야 되고 특검을 통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는 정말로 이 전반적인 어떤 그 실마리들 실오라기 같은 어떤 근거들을 만들어야 한다. 네. 그래야지만 이 사건 전체를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현 정권은 보십시오. 이 사건이 커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서 정말로 민주당 뭐 아니면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달려들어간다.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선거와도 연관이 돼 있고 검은 자금과도 연관이 돼 있다더라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파급적인 사건으로 비화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진실은 나중에라도 꼭 밝혀지겠죠. 자,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야당에서 굉장히 이렇게 증폭시키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굉장히 주목하면서 사건이 크게 지금 이 불길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 입장에서는 우리랑은 무관하다. 뭐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라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면 스스로 입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의혹이라는 거는 누구나 의심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면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검찰이 찾는 거고 아니면 그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 집권 여당의 어떤 특정한 세력들
이런 것이 존재한다면 그 세력이 입증을 해야겠죠. 네, 네. 맞습니다. 혹시라도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할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인데 네. 이 사건의 규모 또 관계되어 있는 어떤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파생된 이 범죄 수법들 이런 거는 정말로 이 거대한 어떤 세력 주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코디네이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 사람은 어디선가 떨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저도 이제 엄청난 배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대현 TV를 통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겠죠. 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제가 좀 더 깊이 있고 좀 쉬운 용어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굴러갈 것이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현 TV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라임과 옵티머스, 현재 많은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될 수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고 거기에 청와대 인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배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미 사태는 심각합니다. 이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나중에라도 추후라도 꼭 밝혀져야 할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서 구독 중으로 저희 신의 한 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대현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걸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하고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상 원용, 아바이스크상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한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